최근의 지수 상황을 보면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지수의 흐름이 들쭉날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한 게 지난 11월 초였고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고 있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난 9월달과 10월달 이렇게 지수가 5선 위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던 이때와 같은 매매 습관으로 현재 매매를 접근했다면 최근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꾸준히 상승할 때는 한 종목이나 주도 테마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길게 끌고 갈수록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강력하게 이끄는 테마도 없고 특정 몇 개의 종목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대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정말 듣보잡 종목들 아니면 바닥권에서 길게 머물고 있던 종목들의 짧은 급반등 이러한 형태로만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 개의 종목들을 짧게 끊어가면서 작은 수익을 챙기는 그런 기간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었고 또 그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실전 매매의 매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이젠셀부터 볼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캐치한 날은 지난 11월 27일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차트 상단에 노란색 표시가 있으면 제가 이 종목은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12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첫 번째 날 상한가 점상을 갖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상한가를 찍은 날이었습니다. 당시의 차트 흐름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급반등이 나와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흘러갈수록 전혀 눌림목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높은 고점, 하지만 음봉의 바닥 부분이었고요. 지난 12월 1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종가에 한번 매수하고 또 그 다음날 종가에 매수하면서 이렇게 한 번의 매매 사이클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종목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매수를 했는데 첫 번째에서 비중 30%, 두 번째에서 비중 7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비중이 컸기 때문에 세 번째 날 고가에서 매도할 때 이 당시 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 들어오면 곧장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했었고요. 두 번째 매매도 마찬가지죠. 지난 월요일 종가에 한 번, 그리고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장중에 매도하면서 대략 3%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적으로 10% 수익을 챙겼는데요. 자세히 매매 타점을 보시면 저의 종가 매매는 현재 음봉의 바닥에서 가장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장중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매를 커트하면서 작은 수익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하루나 이틀 최단기 매매로 수익을 끊어가는 게 좋은데요. 두 번째 종목 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성은 노란 마크가 12월 3일에 있었고 이날 제가 종목을 캐치해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며칠 정도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5일선을 이렇게 가다가 관찰 이후 상승 중 첫 번째 음봉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12월 1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음봉의 종가 가장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했고 다음날 장 초반 상승이 나왔던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하면서 여기서도 대략 7%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여전히 많고 만약 이 종목도 매매를 길게 끌고 갔다면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만 있었겠죠. 지금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주도 테마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차트의 흐름만 잘 파악하고 이렇게 종목 관찰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 차트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고 매매 기회가 왔을 때 단기에 낚아채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12월 5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날 종목을 캐치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를 했는데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는 그렇게 소질이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다음날 갭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고 아래로는 거래량도 꽤 실려서 이 종목은 힘이 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차트를 보고 속단을 하기는 좀 이른데요. 여기 6,000원 부분에서 눌림목 지지가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제가 종목을 진입한 날도 6,000원 근방에서 이렇게 흘러갔고요. 저는 몸통이 작은 십자도지의 종가 이 부분에서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3일 이렇게 흘러가면서 음봉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마지막에 십자도지, 추세 반전이죠.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고 다음날 상당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여기서도 하루 만에 6%의 수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물론 다음날까지 보유를 했다면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종목이 얼마나 갈지 다음날 오를지 내릴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면 챙기고 대신 작은 비중으로 여러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은 이 종목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요?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캔들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발생한 음봉 캔들의 몸통의 크기와 어제 발생한 양봉의 몸통 크기가 거의 비슷한 크기죠. 그렇다면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캔들 패턴을 공부할 때 양봉이 나온 다음날 고가에서 이렇게 시가가 형성이 되고 종가는 양봉의 몸통 중간보다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형성된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다음날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를 분석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 아주 짧게 끊어가는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캔들 패턴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패턴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단순히 어제 오늘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난 12월 5일부터 관찰을 시작해서 꾸준히 지켜보다가 하방 지지선을 파악하고 이렇게 매매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제형솔루텍 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은 12월 11일 이렇게 종목을 캐치하고 관찰을 시작해보자 그랬는데 다음날 엄청나게 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떤 관점으로 이런 날 이렇게 종가의 종목을 진입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캔들의 패턴으로 보자면 음봉이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은 하락 장악형 캔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여러 각도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날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음봉 패턴이었습니다. 잠깐 5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의 흐름상 첫 번째 상승이 일어난 날, 이날 종목을 제가 관찰을 대상으로 캐치를 했고요. 그 다음날 큰 상승이 나왔고 다음날 어마어마한 하락이 이렇게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무렵 갑자기 종목이 잠깐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종가에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오전부터 상승이 나왔고 저는 대략 6% 구간에서 매도 처리를 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했지만 장 후반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장중에 짧은 단타 매매보다 이렇게 힘 있는 종목을 빨리 캐치하고 그런 종목을 관찰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음봉에서 종가 베팅하는 이러한 매매가 좀 잘 통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게요.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은 최근 저의 관심 종목이 있지는 않았지만 차트의 흐름이 너무나 이쁜 모양이었고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상승의 고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종가 부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3일째가 같은 자리였습니다. 다음날 십자도지가 나와서 그냥 그 상태에서 하루 더 대기를 했고요. 바로 12월 15일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가 올라오는 상승 부분에서 대략 5% 구간에서 매도 청산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바닥에서 매수, 양봉에서 매도 이러한 매매 형태 최근 시장에서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캔들 모양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제 음봉에 십자도지가 나오고 오늘은 긴 몸통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3빌리언은 이후의 매매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계속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여기는 제가 종목 캐치를 두 번이나 했었네요. 먼저 11월 16일 날 한번 종목 캐치를 했고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이렇게 종목을 캐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무리 힘이 좋은 종목도 관찰을 시작하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힘없이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올 바이오파마 저는 아직 힘이 죽지 않았고
대략 3만원 구간에서 눌림목이 형성된다면 재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현재 매매는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긴 음봉이 나왔던 날 이전의 매물대와 비슷한 위치에서 종가가 형성된 지난 12월 12일 날 이렇게 음봉의 바닥에서 진입을 했고요. 다음날 양봉의 고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죠. 이러한 매매를 이용해서 짧게 4.5%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4, 5%의 큰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짧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성산업 한번 볼게요. 현재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대성산업을 지난 12월 3일 날 이렇게 한번 캐치를 했고 그리고 12월 11일 날 이렇게 종목을 캐치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마크를 보면 엄청난 상승 대비 저의 수익은 정말 소소한데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종목을 캐치하고 이틀 뒤 음봉의 바닥, 바로 종목을 캐치했던 날 종가 부분 위치에서 이렇게 음봉의 바닥이 형성됐고 다음날 매도하면서 1.5%라는 작은 수익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봉 매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같이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 이런 큰 수익의 결과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 욕심을 가지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소소한 작은 수익으로 매매를 했던 다른 종목 S2W 볼게요. 이 종목은 지난 11월 25일 종목을 캐치하고 사실 5선을 따라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어느 날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가운데 저는 제가 종목을 캐치했던 날 윗꼬리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됐던 12월 15일 종가에 진입하고 나서 다음날 양봉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수익은 크지 않았고요. 1.5%라는 작은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런 작은 수익이라도 손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몇 종목만 더 볼게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테마를 같이 묶고 있는 HL 만도입니다. HL 만도는 매매가 조금 길었네요. 우선 제가 종목을 캐치했던 날이 지난 12월 15일 고점 부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종목도 상단에서 다소 눌림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변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목을 캐치하고 나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며칠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론 살펴보는 와중에 그냥 곧장 상승을 가는 대성산업 같은 종목도 있지만 그런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손실이 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목을 캐치한 날 그날 바로 들어갔거나 다음날 진입했다면 계속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더 음봉이나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종목을 캐치하고 며칠 지켜보던 가운데 음봉이 나오던 어떤 날 바로 제가 매수를 했던 날인데요. 이전에 상승을 할 때 긴 양봉이 두 번 나오고 잠깐 흐름이 멈추었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날 음봉의 바닥 부분 종가에 진입하고 3거래일을 지켜본 뒤에 오늘 장중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면서 5%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HL 만도는 여전히 흐름이 좋아서 저는 이번 주 후반 그리고 12월 달은 계속 종목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두 종목을 종가에 진입하면서 내일 아침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먼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지난주에 정말 로봇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겠다고 캐치한 날이 3일 연속 동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정말 대단한 종목인데요. 캔들 차트를 보시면 양봉이 나오고 어제 몸통이 작은 양봉 그리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음봉 아랫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종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현재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온다면 내일 오전 바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종가에 진입한 종목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연속 이틀째의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DIC 종목인데요. 매매 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DIC는 제가 약간 욕심을 냈는데요. 오늘 충분히 수익 구간에 왔는데 다른 종목과 달리 차트의 움직임도 그렇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매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머무는 위치, 오늘 종가 부분에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캔들 차트의 모양을 보면 제가 오늘 매도하지 않고 하루 더 추가 매수를 한 이유가 바로 이전의 흐름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 양,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4일 연속 양봉과 음봉 2번 그리고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긴 양봉이 나왔고 음봉 2번, 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종가 베팅이고 이틀 연속 같은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최근에 매매하고 있는 종가 베팅 그리고 단기 매매로 짧게 가져가는 매매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매매 전략은 음봉에서 매수해서 양봉에 매도하는 아주 간단한 전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종목이나 이렇게 매수한다고 절대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쉽게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한번 캐치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심지어는 2주나 아니면 한 달 이상 종목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고요. 제가 관리하는 관심 종목을 보면 매일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강한 힘이 지속될 것 같으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에 포함된 주요 종목들을 매일 관심 종목에 등록하면서 100개 정도의 종목을 매일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부분 참고해서 오늘 내용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지수의 변동성이 심해서 종목을 매매하기에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매매하는데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